안녕하세요. 중졸 국사 예상 문제 강의를 맡은 남유진입니다. 지금부터는요, 국사 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실 텐데, 중졸 과정에서 국사는요, 따로 분리된 과목이 아니라 사회 내에 포함이 돼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많을 경우에는 9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1번입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시대는? 이라고 물었네요.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과 그 다음 사진이랑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이 바로 뭘 의미하느냐? 이게 바로 주먹도끼라는 도구입니다. 주먹도끼는요, 모양이 약간 좀 울퉁불퉁하죠. 그래서 얘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돌을 떼어서 만들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뗀석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이 시기는 이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하고요. 그 다음 여기 왜 이동 생활을 하냐? 수렵을 사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채집 생활을 한다. 채집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거나 아니면 뿌리를 캐서 먹는 겁니다. 그 다음 어로라고 하는 것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수렵, 채집, 어로 생활을 하고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 이동하기 때문에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하는 겁니다. 이 시기가 바로 언제냐? 구석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먹도끼가 가장 대표적인 뗀석기고 이 뗀석기를 사용하는 시기는 구석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다음 보기의 내용과 관련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렇게 물었네요. 첫 번째, 이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바로 단군왕검이래요. 그럼 단군왕검은 왜 이 나라를 건국했느냐? 홍익인간 이념에 의해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의 건국 이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건국했대요. 그 다음 이 나라는 곰을 숭배한다. 특정 동물을 자기 부족의 수호신으로 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얘는 곰이라는 동물을 자기 부족의 수호신으로 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특정 동물을 자기 부족의 수호신으로 믿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토테미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계 있는 나라 고조선에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고조선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청동기 때 만들어진 우리 민족,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중 삼국이 가장 치열하게 여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였대요.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디를 차지하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였냐? 바로 한반도의 중앙에 해당되는 부분 한강유역입니다. 그래서 한강은 강이니까 물을 구하기 쉽지요. 그 다음 여기는 평야가 발달하기 때문에 농사 짓기에도 유리하고 그 다음 중국과 교류하기에도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삼국은 치열하게 한강을 차지하기 위한 주도권 쟁탈을 벌입니다. 그래서 한강을 삼국이 어떤 순서대로 차지했냐? 그걸 써볼게요. 바로 배, 고, 신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강을 누가 차지했대요? 백제. 근데 그 다음엔 고구려한테 뺏기고 마지막에 결국 최종으로 한강을 차지한 게 누구냐? 신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의 주도권 쟁탈 지역은 한강이구나. 그래서 한강을 차지한 순서가 백고 신 순서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문제에도 나오겠지만 바로 이 한강을 차지하는 왕이 여기 각 나라를 대표하는 전성기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보기의 내용과 관련
없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보기의 내용을 봤더니 첫 번째, 왕권 강화. 누가 가장 강력한 힘을 행사한대요? 왕이. 그래서 왕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국민의 사상을 통합하기 위해서 모두 뭘 받아들이냐?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 백성들이 왕의 말을 잘 들어야겠죠. 그래서 뭐를 만드냐? 율령을 만들어서 반포하는 겁니다. 율령이 바로 법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내가 힘이 세다는 걸 과시해야 되죠. 그래서 정복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국가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중앙 집권국가, 같은 말로 고대국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중앙 집권국가 이걸 하나하나 해석해 보시면요.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앙이 바로 누구를 말하겠어요? 왕. 그러니까 왕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중앙 집권 고대 국가에 해당되는 게 바로 삼국입니다. 삼국 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겠네요. 얘네 셋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대 국가와 관계없는 나라는 바로 몇 번이 되냐? 4번 가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야는 지금 얘네 삼국처럼 고대 국가로 발전을 어떻게 한 거예요? 못한 거죠.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면 고대 국가 그 전 단계에서 멸망한 겁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냐? 연맹국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가야는 연맹국가 단계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누구한테 멸망당하냐? 신라한테 흡수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연맹국가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여러 개의 부족이 연맹해서 하나의 국가를 띠는 겁니다. 그러면 연맹국가는 여러 개의 부족 이렇게 여러 개의 부족이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요. 각 부족별로 우두머리, 부족장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지금 부족장, 각각의 부족의 부족장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명의 부족장을 하나로 휘어잡을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진 지배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망하는 겁니다. 이러한 국가 형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연맹국가. 그래서 연맹국가 단계에서 멸망해버리고 마는 게 바로 가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고대 국가가 아닌 거 가야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으로 갈게요. 다음 보기와 관련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이렇게 물었네요. 그래서 첫 번째를 봤더니 화백회의라고 나옵니다. 뭐가 화백회의냐? 신라의 귀족회의기구를 우리는 화백회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귀족들끼리 모여서 말 그대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회의기구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귀족회의기구를 화백회의 이렇게 부르는구나. 그 다음 두 번째, 뭐를 골품제라고 하냐면요. 신라의 신분제도를 우리는 골품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화랑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원시 청소년 집단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정도 쌓고 무예 무술 연습도 하던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집단을 화랑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라의 진의왕이라는 왕이 이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시킵니다. 그래서 화랑도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이바지한 단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이것과 관련된 나라 나왔네요. 신라? 신라. 정답 몇 번에 체크해 주시면 되냐?
1번에 체크해 주시면 되시는 겁니다.